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강의 그리고 종목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반장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간단하게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죠. 먼저 코스피는 0.02%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60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2차 전지주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코스닥 오늘 달려줬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92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부담을 느낀 걸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개인이 열심히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3,257억 원어치, 외국인이 47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3,668억 원어치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들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800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외국인은 410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질주 때문에 올랐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LNF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 중 하나죠. LNF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합니다.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재평가 기대감에 주가도 금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47% 오른 채로 27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LNF 같은 경우 검토 중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시장은 이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해주면서 지금 30만 원을 또 웃돌 것을 예상이 되는 LNF 27만 9천 원에 오늘 마무리가 된 만큼 고지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잘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2차 전지 순환매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 국내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는 2차 전지주의 바람을 타고 2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2차 전지 산업을 향한 시장의 기대감이 큰 만큼 현재 흐름이라면 시총 100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포스코 홀딩스 2.36% 올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4.80%, 포스코 스틸리온 2.83%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도 달려준 하루였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질주 그 자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뒤로 하고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이승훈 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차 전지주들 상승이 좀 심상치 않은데 2차 전지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뭐랄까요? 너무 마음이 요즘 안 좋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따라가시면 물립니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떨 때는 반도체가 세게 가고 어떨 때는 2차 전지가 하고 어떨 때는 뭐 자동차가 하고 순환매가 돌아가는데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만 빼고 딴 게 올라간다든가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가고 내 건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든가 혹은 내 거는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네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잘 못 맞춘다면 이렇게 순환매를 잘 찾을 능력이 없다면 ETF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ETF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별주 투자보다는 ETF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송 용어를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계획은 있다.
예, 그런데 그 뒷말이 약간 좀 삐 처리를 해야 돼서 제가 약간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누구나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늘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두들겨 맞아보면 아프구나. 나는 아직 여기까지 안 되는구나라는 계획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매매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방송에 경제TV를 대한민국 통틀어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옵션을 보고 시황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서울경제TV에서는 제가 아마 유의를 할 겁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주식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인데 대형주와 ETF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 가야 한두 번, 두세 번밖에 매수할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높아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오늘 저한테 쓴소리 한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당신이 일주일 내로 왜 종목을 안 주냐는 거예요. 예, 무료방에 오셔가지고 저는 뭐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료 리딩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종목 달라고 보채길래 제발 보태지 마라. 목 좀 조르지 마라. 지금 하락장인데 여기서 종목 추천 잘못했다가 날아가면 책임지실 거냐. 예, 본인의 그 안달복달하는 걸 남에게 전가하지 마라라고 제가 오히려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시장이 떨어져서 와 싸다 할 때 더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안달복달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장은 제가 지난주에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했다가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 엊그저께 저희가 인버스 배팅을 살짝 보면서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좀 하는 기간이니까 주식 살려고 들지 마시고 떨어질 때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주식 언제 주냐 하길래 정말 성질 같으면 그냥 고점에 있는 거 저기 막 꼭지 치고 이렇게 밀리는 거 사주고 싶었어요. 저거 몰빵하세요. 그래가지고 쫙 죽으면 거봐 들어가면 물리잖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제가 참아 못해서 제발 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떤 형태로 움직일 건지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종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화면에 뜨고요.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요. 이승훈 혹은 반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고 있고요. 또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번호 받는 사람의 샵 0082라고 적어주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생방송 중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좀 빠르게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께서 오늘 또 시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한 만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또 종목이 2차 전지주들 특히 달리고 잘 가는 종목들 나오면 시장 뒷전일 수가 있거든요. 종목만 바라보느라.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이제 이야기해서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딱지가 안 앉으신 분을 위해서 또다시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전체 시총 우리가 종목이 코스닥과 코스피 합치면 한 2,4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ETF까지 합치게 되면 3,00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종목 수가. 그런데 우리가 업종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업종 종류만 따지면은 한 30개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여 개 되는 업종 종목들, 업종군 중에서 우리가 딱 3개만 합치면 전체 시총의 60%를 넘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이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이기도 하고 전기전자 IT 업종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쪽에는 SK하이닉스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뭐 DB하이텍, 뭐 리노공업, 그다음에 또 뭐냐, 하여튼 많아요. 예, 이렇게 잔뜩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업종이 뭐냐면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첫 번째는 완성차 업종이라는 게 있고요. 완성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게 완성차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차들은 그냥 없다고 칩시다. 거의 뭐 시총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품 쪽으로는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다음에 DH만도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부품 소재 업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핫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여러분 우리 주도주 업종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됐냐면 이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20년 1, 2, 3월 달에 코로나 처음 터지고 그 당시 우한 폐렴이었죠. 중국에서 터진 폐렴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한 폐렴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주도주 업종군으로 떴던 것 중에 제 1순위가 뭐였냐면 2차 전지였어요. 자, 재미있는 건요. 시장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미친 하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서 뭐 아주 그냥 마이너스 50%는 기본으로 깔고 마이너스 90%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급락들이 우리가 보통 한 2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020년도 3월 19일을 저점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왔다가 2021년 1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동안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내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에 종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은 장이 우상향해서 돌아가는 과정이고 얘가 내년 여름에서 내년 가을쯤 되게 되면은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종료됩니다. 그럼 또다시 꺾이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요 남아있는 1년 정도의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차츰차츰 종목에 관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만 있다면 종목들을 뭐 내가 뭘 살 거야, 뭘 살 거야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얘네들만 지금 조정 나올 때 모아놓으셨다가 여러분이 그냥 비중으로 조정 나오면 되겠지 적당히 사두세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한 20, 30% 비중까지 채워놓으시고 제가 어느 순간 비중 50% 이상 채웁니다. 그럴 때 풀로 채우세요. 예, 만땅 채우시고 버텨버리시면은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무엇을 사셔도 최소한 수익률이 40%에서 50%는 나 있을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40%에서 80%까지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 정도 40에서 50 정도 많이 가면은 7, 8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안에 급락과 급등이 반복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안에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는 구간들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씩 혹은 뭐 한두 달씩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한두 달 조정받았다가 올라가고 이 과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부탁은 장이 조정 나온다고 얘기할 때 종목 안 사냐고 묻지 마시고 조정이 시작돼서 바닥이 확인되고 반등하는 게 확인될 때 들어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저점 확인 후에 삽시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저점을 맞추고 싶어, 고점을 맞추고 싶어라는 그런 의향들이 있고 내가 히어로, 내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 되고 싶은 심리들이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하느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사도 물려도 큰 문제 없다. 이 정도면 내가 팔고 더 가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무릎 정도부터 어깨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무릎에서 어깨까지지 발바닥을 잡겠다, 머리 꼭대기 앉겠다 생각 자체가 우리가 교만한 거니까 그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파동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122630.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상승 사이클이 보통 상승과 하락이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오락가락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자 보실게요. 2015년 16년도에서부터 저점을 만들어서 2018년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올라요. 그리고 2018년을 고점으로 그대로 내려서 1년 반가량 거의 2년 가까이 빠지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왔다가 그로부터 1년가량 급등을 하고요. 1년 반쯤 상승 사이클이 유지됩니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 유지되다가 뭐합니까? 2021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시장이 미친 척하고 빠집니다.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2021년도 5월입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4월 말에서 5월에 어떤 얘기했냐면 혹시라도 은퇴 자금으로 주식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병들 절대로 주식하지 마라. 지금부터 여러분 잘못 사면 물리고 특히 노후 자금으로 은퇴 자금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물리게 되면 물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인생이.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연세 드셨지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끊겨 있는 60 이후에 세대가 만약에 매매를 하면 50대 중반부터 60 정도면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그 뒤로는 우리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매매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소득을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보면은 밑에서 사서 올라와서 차익 실현하고 나갈 타이밍에 여기서 난 뭐 하겠다고 덤비다가 깨지면 자 보세요.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하락이 한번 걸리면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 가까이가 걸려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작년에 제가 여기 작년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작년 10월 말경에 자, 이제 그동안 끌고 왔던 인버스 다 팔아라. 왜냐면 여기 찍을 때 인버스 제가 종목이 얼마였냐면 1875원인가 아마 저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915원에 샀거든요. 가격을 정확히 기억해요. 예, 1915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을 목표가를 여러분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1년 정도 끌고 가시면 얼마쯤 될 거라고 얘기했냐면 3,700원에서 4,000원 사이일 거라 그랬는데 고점이 3,9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거의 우리가 산 가격에서 928 거의 더블 가까이 이익이 났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했냐면 얘가 밑에 떨어질 때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요 가격대부터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시장은 계속 우상향 가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가다가 한번 밀고 가다가 한번 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월봉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가 급락해서 이렇게 죽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근데 아마 올해 가을장이 상승일 거거든요. 아마 8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9월달, 10월달이 상승 랠리를 막 할 텐데 이때 상승 탄력이 얼마나 가나 보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약하다면 올 겨울에 그러면 12월 달부터 1월, 2월 요 시기에 시장이 와장창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주식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다시 한번 이번에 단타 한번 치고 빠진 상태에서 없는 사람은 사야 될 시점은 아마 그쯤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게 조금 오차 범위는 존재하겠지만 크게 계절이 바뀔 만큼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보시다시피 여기 9월이네요. 11,620원 30원이 저점일 때 저희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 드리고 올라올 때 17,500원에서 팔고서 지금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얘가 22,500원에서 25,000원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 정도에 연말 안쪽에 제가 2만 원을 뭐 무조건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물려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장 조정 나올 때 얘를 모아놨다가 사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샀는데 갑자기 반도체 뛰어 올라가고 얘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 얼마 못 가고 빌빌거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합주가에서 오르는 거에 2배가 오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이거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사냐라고 물어보면 자 일봉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요날 장대 양봉 친 날에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인버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거래하는 인버스는 코스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곱버스입니다. 종목 코드는 252670이고요. 자,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얘가 앞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2,405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저점이 언제냐면 2,415원이에요. 자, 여기다 제가 크게 써볼게요. 2,405원의 저점이었던 게 6월 12일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저점이 2,415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논할 때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게 상승 추세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기 샤워하러 가셔가지고 자기 엉덩이 이렇게 거울로 한번 보시면 대부분 짝꿍댕이에요 사람은. 왜냐하면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짝꿍댕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꿍댕이보다 오른쪽 꿍댕이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이게 인정이 되는 가장 좋은 패턴이거든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늘어졌다 내려오면 반등력이 약해요.
근데 얘가 조금 높다면 반등력이 세죠.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 2,415원에 멈췄을 때 요 둘째 날에 인버스 단탄 한번 해봅시다라고 진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야금야금 인버스가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가 반등을 한번 시도할 거인데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인버스의 시장의 폭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16,000원에서 16,500원 요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주면 바로 시장 상승이고요. 만약에 16,000원을 깬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밑에까지 하단을 열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장은 주식을 내가 살 거야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단타 치겠다는 건 가능하죠. 종목별로 뭐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주식을 살 시기는 현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눌림까지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차라리 17,840원 직전 고점 돌파에 따라가는 게 훨씬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저점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려올 때 하나씩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이번에 보면 시장은 조정을 하지만 대형주 시장은 조정을 하지만 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종목 코드는 233740입니다. 740. 자, 이 종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소위 말하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 종목 1등부터 150등까지 시총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소형 종목은 소위 고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수도 물 먹어서 그래요. 중소형 종목은. 그래서 중소형 종목이 수익률 게임이 좋거든요. 경제TV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수익률 대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형주 가지고 주식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고 주식을 따지면 또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눌림목 매매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시장이 일정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움직일 때가 눌림목 매매예요. 왜냐하면 돌파에 따라가면 물리거든요. 상승장으로 기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돌파 매매 왜 안 눌려요. 상승장 이번에 2차 전지처럼 눌림이 안 오고 직전 고점 돌파에 따라가면 확 치고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의 수익률 대회 같은 데 출전하잖아요. 실전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은 거기 가면 수익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셔서 거기서 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당일날 수급이 좋은 것들 중에서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힘있게 나가는 종목을 돌파 매매, 추격 매수해가지고 이익 나면 팔고 이익 나면 파는 매매를 하는데 얘는 단점은 손절 칼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TV 나와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돌파 매매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시간과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절대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하는 종목은 수익률은 저조해요. 높지 않아요. 어떤 분처럼 50% 100% 가는 종목이 1년 가야 어쩌다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잡혀요. 왜냐하면 저는 눌렀다가 올라가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아까 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얻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싱 해보셨습니까? 예, 남성분들은 뭐 복싱이나 아니면 격투기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가서 대련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 하냐면 일단 맞아라. 예, 일단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맷집을 키우고 나를 방어해라. 근데 그냥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 가드를 올립니다. 예, 가드 올려서 때리면 피하는 거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예, 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상대가 나를 때릴 때 내가 여기서 피해서 어떻게 상대 주먹에서 피하면서 내가 공격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무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피하다가 틈이 보이면 주먹 지르는 거고 피하다가 틈이 보이면 지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마이크 타이슨이어도 두들겨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나는 뭐 하는 걸까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정말 확실할 때 내가 들어가서 잽만 날릴 수도 있죠. 5%짜리, 10%짜리 잽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잽을 몇 번 5%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고 5% 먹고 나오고 안 맞고 도망다니면서 나는 뭐합니까? 예, 내가 먹을 수 있는 폭만 챙기다가 그러다가 가다 보면 분기별로 한두 종목씩 걸려요. 분기별로.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종목에 비중 20% 미만으로 잡는 종목이 없어요.
보통 20%에서 한 50% 잡거든요. 한 종목당 20, 30%씩 잡아버리고 많이 잡는 건 50%, 70%까지 잡기 때문에 저는 분산 투자 그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도 아니고 그죠? 뭐 끼케바이 몇 천에서 몇 억 정도 운영하는 일반적인 매매자라면 뭔 분산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종목수 많아봐야 3개에서 6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가 안전한 종목들 골랐다가 내가 비중을 실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 도하나 우선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룰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손 잠깐 내려.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네. 소질이 급해요. 자, 룰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억을 준다고 칩시다. 네, 기분 좋죠? 현찰 1억이 딱 들어왔어요. 어우. 근데 가위바위보 한 번 딱 했어. 그랬는데 이기면 20%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1억인데 얼마죠? 1억 1억 2천이 되겠죠? 네. 내가 두 번을 이깁니다. 그러면 복리로 20%가 더 벌려요. 얼마죠? 1억 4,400 정도가 400. 됩니다. 자, 근데 한 번을 더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억 한 얼마죠? 한 6천 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내가 20%지만 복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60% 이상의 수익을 60, 70% 정도의 이익을 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 했다고 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내가 한 번 이겨서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번 져요. 그럼 20%가 까지는 거예요. 얼마 될까요, 그러면? 1억 2천에 20%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 까집니다. 그러면 나는 아까 분명히 2천만 원 벌었는데 400만 원 더 까졌기 때문에 내 원금은 9,6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내 원금이 얼마가 손해가 난 거죠? 6%가 마이너스입니다. 개인 매매자가 돈을 왜 못 버는지 여러분 여기서 잘 깨우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9,600만 원에 20%입니다. 9, 28, 1,800, 한 1,9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고 한 번은 이겼는데 수익률이 20%가 안 나와요. 뭐 때문에? 까졌던 걸 복구하는 만회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 매매의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 돈을 버신 분과 돈 벌지 않고 수익률만 얘기하는 사람, 말로 매매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걸 주댕이 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로 매매하는 사람과 실제 자기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내가 벌었다가 까졌다가 벌었다가 까졌다 할 때 이게 수익률이 야, 나 종목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얘는 이만큼 올랐어. 얘는 본전이야.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이야. 자,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50%짜리 종목이요. 두세 개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50%, 100%가 수익이 나도 무조건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종목이 없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90%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인 매매자가 돈을 잃게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습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뭐라고? 계속 피하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맞고 2차 전지 막 날아간다고 따라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고점에 물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점에 안 사고 간다! 돌파 매매. 돌파 매매 했으면 밀리면 손절 쳐야 되는데 손절 안 하고 비중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랑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눌렀다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먼저 갈 거고요. 그다음에 150 얘는 지금 올라간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건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미국에 기관화 장세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 니프티 50라고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기관화 장세, 미국 기관들이 주식을 사서 올릴 때 상위 니프티 50, 50개 종목만 가지고 올리는 거죠. 대형주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소형주는 소외돼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질질 흐릅니다. 근데 저는 올 가을장에 여러분께 상승장을 이야기할 때 중소형 종목 스몰캡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번에 이렇게 여름에 조정을 받고 나서 가을장에 올라가는 상승으로 돌아설 때 주도주로 끌고 올라가는 건 대형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자와 ETF 매매자가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중소형 종목에는 우리가 비중을 못 실어요. 왜냐하면 거래 종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물량시키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정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 종목들 좀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읊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시장의 대형주에서 우리가 주도주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 3개가 있는데 자, 보시면 2차 전지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계속 조정을 지금 이번 주 내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독야청청하십니다. 아직까지 힘 빠진 거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이 종목은 364980이거든요. 364980. 얘는 25,5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가차없이 다 던지세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25,500원 무너지게 되면 급락파가 훅 떨어질 수 있어요.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걸 기준 잡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3개 중에서 하나는 세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부터 음봉 찍고 이틀 음봉했다가 오늘 살짝 반등 시도하는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000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살 생각이니까 저기 올 때까지 자동차 건들지 맙시다. 그 전에 올라가면 우리 거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도주 2개 중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는 어때요? 내려가고 있는 시세다. 중간에 반등 나오더라도 결국 지금 사게 되면은 짧게 단타 치는 선수는 모르겠지만 물릴 수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반도체인데요. 굉장히 강했던 찍고 오르면서 급등을 했던 반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음봉 떨어지면서 오늘 살짝 아래꼬리 달긴 했지만 현재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얘가 이렇게 조정이 내려와 줘야 우리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3만 원에서 28,000원 사이까지 내려왔을 때 반도체를 다시 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이게 끌고 가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자, 저는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여본 기억도 있고 이 반도체는 바이오는 얘는 글쎄요. 약간 좀 테마 형식이 많기 때문에 신뢰하고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패턴상을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한 8,000원에서 8,400원 정도까지의 반발력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가 제일 세게 가려면 어때야 되냐면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억해 보면은 뭐 있었죠? 메르스 있었고, 뭐 사스 있었고, 또 뭐 하나 있었더라? 신종플루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였어요.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왔거든요. 코로나 한번 지나간 지 3년 반쯤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 내에 또 뭔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때 바이오는 세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접근은 단타로 접근이고요. 자, 월봉을 보세요. 바이오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2016년도에 저점 찍고 나서부터 왕창. 이때가 아마 신종플루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다시 빠져서 한 2년 아주 바닥을 기다가 이때가 코로나죠. 그죠? 그리고 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쯤 바닥 기다 보면은 또 뭐 하나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겠죠. 이해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왜 우리가 중앙 백신 바로 이래서 백신 관련 종목들도 주기적으로 구제역 오고 뭐 할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잖아요. 계절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런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단타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직 매집 신호까지는 보여주진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길면은 한 1년 정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시장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고점 형성할 때쯤 되면 바이오 쪽에서 아마 뭔가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건강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가 지수가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바이오주는 주가 지수가 박살날 때 수익이 많이 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그런 사이클로 보셔서 지금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바이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단타는 괜찮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이야기 드리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운송,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레저 이쪽이 좀 떨어지는데 건설은 제가 계속 괜찮다라고 강조했던 섹터잖아요. 자, 건설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건설을 보시게 되면 저는 현대건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단타 한번 쭉 반등했다가 살짝 무너지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퓨처럼 얘는 건설에도 속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도 속하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얘는
얘는 해외 수주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국내 시장과는 약간 별개로 놀아요. 그래서 해외 플랜트 수주를 하게 될 때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번에 얘는 이제 거의 고점이 다 와가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 2만 한 7, 8천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또 한 번 잡아서 한 15에서 20% 정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GS건설인데요. GS건설 요즘 말이 많죠. 예, 그래서 GS에서 만든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자이인데 요즘에 자이가 아주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순살 자이. 예. 철근들이 뭐 한 반도 안 써가지고 그냥 살밖에 없는 거예요. 뼈가 없는 순살 자이라는 얘기도 있고, 물이 새가지고 물이 흐르지요 자이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GS건설 자체의 시공 능력은 뛰어난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자재 값을 맞추려다 보니까 해먹은 거죠. 빼먹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단자이 같은 경우는 재시공 전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뭐 말 나오는 거는 전체를 다 재시공하려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GS자이가 이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에 관한 발표를 실적 발표할 때는 어떨까요? 뭐 적자거나 아니면 이익에서 8천억, 7천억이 빠지겠죠. 그러면 얘는 계속 떨어질 텐데 떨어진다고 우리가 계속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싸게 살 기회가 아닐까. GS건설이 만약에 본인들이 영업을 그만두고 회사 망하는 거를 오너가 바란다면 모를까. 자기에게 그 이미지가 이 상태로 내려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떨어질 때 현대건설,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그다음에 GS건설 괜찮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익률 게임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화공영하고 대우건설을 좀 노려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또 한번 사자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단타 치고 빠진 종목이니까 지금은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시멘트 관련 종목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는 8,500원 밑에서 성신양회입니다. 내려올 때마다 살살 모았다가 반등 나올 때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는데, 올 초에 제가 성신양회를 홈런 쳤죠. 8,500원에 샀는데 얘가 1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거의 한 60%, 70% 정도 상승하면서 홈런 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홈런 치고 나서 몇 달을 기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8,500원 언저리부터는 살살살 모아놓으셨다가 가을장에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세시멘트인데 얘가 흐름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수익률 게임을 보면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올라갈 때 아세시멘트는 바로 오르지 않고 이렇게 올랐다가 훅 떨어지고 올라갔다 훅 떨어지면서 들고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은 오히려 저쪽에 성신양회 쪽에 조금 더 실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조선주에 관한 얘기인데요. 조선주는 제가 봄에 계속 사자라고 이야기 드릴 때가 여기 7만 원 언더에서 72,500원의 안쪽에서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9만 원 정도까지가 제가 봤던 목표가이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영역이에요. 이젠 사면 안 되는 영역이고 9만 원이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하시면 돼요. 한 70% 팔아먹고 있는 상태고, 혹시 그냥 올라간다면 한 11만 원, 12만 원이 맥스인데 제 생각엔 한번 눌릴 것 같아요. 8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내려오면 또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들 보시면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자라는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하고요.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하고, 얘네들은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장이 빠질 때 최대한 좀 망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롯데관광개발하고 그다음에 호텔신라하고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그다음에 또 하나 강원랜드. 이 종목들이 우리가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가을쯤 되면서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확 빠지게 되면 저는 지금 어디쯤 생각하냐면 롯데관광개발 한 7, 8천 원 정도. 예, 거기 오면은 사서 그냥 묻어버리게요. 예, 파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늘밭 파가지고 현금 캐는 사람은 파도 되는데 파지 마세요. 이런 건 묻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 비중 한 30%만 잡아놓고 묻어버리세요. 이런 게 나중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카지노 사업이 이쪽이 주 소득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많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번 주까지 하락 조정일지 다음 주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보다가 제가 단기 반등이 나오겠다 싶으면 노란톡 단톡방에다 코덱스 레버리지 슬슬 매집해 봅시다. 종목들 요거 사봅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종목 언제 줘요라고 쪼르실 분은 오지 마세요. 저도 피곤하니까 오지 마요. 절대 오지 마.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조용히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톡방에 들어오셔도 아침마다 선물 가격 기준으로 상방과 하방 시장 방향 어떻게 본다, 목표가 어디다 이런 기준점을 제공해요. 매일매일 제공하고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한 달 가야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심한 방이니까 저도 말 시키는 거 안 좋아요. 저도 말 안 걸 테니까 말 걸지 마시고 조용히 있다가 타이밍 오면 한 번씩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읽으실 만한 공부 자료 같은 것들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블룸버그 보고서라든가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어떤 산업에 대한 여러분 기사라든가 필요한 것들 공부 자료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셔서 함께 시황을 공유하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좋은 타이밍 오면 하는 거고 하락장이면 한 달 내내 종목 안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렸다가 한 번 종목 드리면 비중을 20, 30%씩은 채워간다라는 생각하시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종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당일날 상승하는 순위들이 있어요. 보시면 시총 상위,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거래 순위, 그다음에 고점에 근접하는 것들, 종목들을 찾아서 사실 여러분이 종목 고르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생방송이라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혹은 오늘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제일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시간이 되면 한 20, 30개 읊어드릴 거고 시간이 안 되면 한 대여섯 개를 압축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은 사도 되고 이런 종목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라 마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몇 달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시장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고 남에게 종목 안 물어봐요. 본인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게끔 저는 그걸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뵈면 되게 안타까운 건 사실 종목 찾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안전한 종목 찾고 내가 때를 기다리는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찾을 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15분 정도씩만 해가지고 시간 되는 한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런 거 어떻고 이런 거 어떻고 띡띡띡 넘기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차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반장님께서 자세하게 또 다음 주 예고까지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통해 들어오시면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승훈 혹은 반장님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링크 송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린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순서대로 큰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렇죠. 최근 뜨겁죠. 41만 9천 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와,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뭐 어디까지 갈지 사실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41만 원 선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자, 지금 월봉을 보세요. 제가 잠깐 BGM 나가는 동안 월봉을 여러분 그려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하고 아마 전화 상담이 좀 되면 좋겠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자, 보시면 2018년도에 40만 원을 찍었던 자리가 1번 고점이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예.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 고점 찍었던 가격이 제가 써놨는데 41만 3,500원이에요. 여기는 40만 원이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상승하는 종목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고점을 이렇게 갖다 눌릴 때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한번 깨졌었죠. 그리고 올라올 때 얼마 갔냐면 41만 3,500원, 앞전 고점보다 2번 고점이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41만 3,500원을 돌파했던 이 가격 2번 자리인데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41만 9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샀거나 장대양봉에 사신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저항이 되던 가격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돌파 매수, 추격 돌파 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를 이 가격에 샀다는 거는 이분은 가격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돌파 매매가 뭔지 알고 계속 저항이 되던 가격을 뚫었을 때 새로운 가격으로 레벨업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자, 보통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 어떻게 보냐면 박스권을 박스 하단을 20만 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을 40만 원을 잡으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얘는 얼마 정도 가게 되냐면 이 박스의 폭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보통 이 박스 폭만큼 가요. 그러면 대략 한 50만 원 후반에서 60만 원 언저리까지가 목표가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돌파 매매를 하시면서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그러면 40만 원대에 사가지고 지금 50만 원 정도 찍었으니까 뭐 대략 한 20% 조금 넘는 이익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58만 원에서 60만 원 목표가 간다고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자,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요. 저는 57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가다가 밀려서 자,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세요. 가다가 밀리게 되면은 나는 44만 원에 이익 스탑으로 차익 실현 끝내겠다.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분할 청산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아시겠죠?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갑바 아닙니까? 그죠? 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만약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49만 9천 원, 50만 원 요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3분의 1만 줄이죠. 그리고 남은 거는 44만 원 건드리면 다 정리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어디까지 간다? 57만 원에서 60만 원 찍을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돌파 매수할 때는 반드시 파동의 사이클을 계산하셔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아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양봉이고 오늘 윗꼬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정리하는 게 3분의 1 정도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목표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끌고 갈 때 이익 스탑 안 나가면 견뎌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자세하게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렇게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담 안 주시면 손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내 상담이 소개가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반장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사항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 드립니다. 하락장 패턴 집중 공략 방법 알려드렸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요 섹터 점검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선물 인버스 매수 관점 그 이유와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이승훈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